안녕하세요. 자기 전에 듣는 10분 이야기 꿈꾸는 명작입니다. 오늘은 상상력 넘치는 자유로운 영혼, 세상에서 가장 엉뚱하고도 당당한 아이, 바로 삐삐롱 스타킹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 옆집에 말 한 마리와 원숭이를 데리고 사는 소녀가 이사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는 평온한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돼요. 이 마을에는 크고 작은 정원과 담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집집마다 같은 모양의 창문과 같은 색의 지붕이 달려 있었죠. 아침이면 아버지들은 정장을 입고 일터로 향하고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어요.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었죠. 그 마을 한가운데엔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빌라빌라 콜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어요. 누런 벽지와 삐걱이는 나무 바닥, 풀숲 속에 반쯤 파묻힌 작은 마차. 언제나 적막하고 조금은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창밖을 환하게 비추던 그날,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저기 이사 오는 거야? 짐을 끄는 저건 말 아니야. 말이 마차를 끌고 있어. 빨간 머리를 양쪽으로 닦고 주근깨 투성이 얼굴에 커다란 주머니가 달린 파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마차 위에 앉아 있었어요. 한 손엔 지도처럼 구겨진 종이를 들고 다른 손엔 작은 원숭이를 안고 있었죠. 그녀는 입구 앞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마리에 달린 짐들을 번쩍 들어 어깨에 메고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집문을 열 때조차 열쇠가 아니라 발로 콩 차서 열었죠. 이런 집 나쁘지 않네. 말도 마음에 들어하고 니르손도 이걸 좋아하겠지? 니르손은 그녀의 원숭이 이름이에요. 아이들은 나무 울타리 뒤에 숨은 채 몰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숨을 죽인 채 말했죠. 도대체 누구지? 엄마랑 아빠는 어디 있고? 저 원숭이는 진짜야? 옆집에 사는 토미와 아니카 남매는 하루 종일 그 집만 바라봤어요. 낮엔 말과 원숭이가 정원에서 뛰놀고 밤엔 창문에서 커다란 손전등 불빛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신비한 소녀가 토미네 집 문을 콩콩콩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안녕? 난 삐삐야. 삐삐 롱스타킹. 너희랑 친구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왔어. 그 순간부터 토미와 아니카의 평범한 삶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삐삐는 빌라빌라 콜라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삐삐다운 방식으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거실엔 침대가 있어야겠어. 왜냐면 가끔 춤추다 피곤해지거든. 삐삐는 침대를 질질 끌고 거실 한가운데 놓았어요. 그리고는 이불 대신 커다란 유리병 뚜껑을 덮고 잤죠. 부엌에는 설탕이 든 단지, 과자가 가득한 통, 그리고 벽에 못을 박아 직접 그린 원숭이 그림을 걸어놨어요. 그녀의 장난감은 뚝딱 만들어낸 물건들이었어요. 달걀 껍데기를 모아 만든 드럼, 호스 끝에 깡통을 연결해 만든 마이크, 그리고 말에게 씌운 모자는 삐삐가 직접 바느질한 거였죠. 삐삐는 진심으로 즐겁게, 자유롭게, 엉망진창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어른들은 달랐죠. 어느새 삐삐 이야기가 구멍가게 아주머니의 입에서 빵집 아저씨의 귀 속으로 퍼졌어요. 아니, 부모도 없이 저 어린애 혼자 살고 있다니. 말이랑 원숭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게다가 오늘은 거꾸로 걷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아이들에게 삐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토미와 아니카는 달랐어요. 매일같이 삐삐네 집으로 가서 함께 달걀로 눈사람을 만들고 나무 위에 텐트를 치고 물감으로 얼굴을 칠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말했어요. 삐삐랑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정말 매일이 하나의 모험이야. 정말 삐삐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매일매일이 모험이었어요. 집 앞 잔디밭에서 아니카 남매와 함께하는 하루는 늘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했죠. 어느 날은 셋이서 지구 반대편까지 탐험을 떠나자며 삐삐의 나무 위 집에서 망원경을 들고 정글 탐험가 놀이를 했어요. 삐삐는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허리에 나무칼을 찬 채
지금 정글에 호랑이가 숨어 있어. 조심해, 토미. 하고 외쳤고 토미와 아니카는 웃음을 꼭 참고 삐삐 뒤를 따랐죠. 때론 삐삐가 집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 목욕탕에서 수영장 파티를 열기도 했어요. 물론 집 안에서 수영해본 적은 없잖아. 그럼 해보는 거지. 그녀는 늘 진심이었고 아이들은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가장 신났던 날은 마을 시장에서 있었던 거꾸로 걷기 대회. 삐삐는 진짜로 거꾸로 걸으며 어른들의 당황한 얼굴을 보고 껄껄 웃었죠. 가끔은 세상이 뒤집혀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그 말에 아니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삐삐, 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이상하고 제일 멋진 아이야. 그들은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장난꾸러기일지 몰라도 그들만의 세계에선 어떤 영웅도 어떤 모험가도 부럽지 않은 진짜 주인공들이었답니다. 또 다른 날 삐삐는 토미와 아니카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날은 동물과 대화하는 날이었거든요. 삐삐는 진지하게 말했죠. 오늘은 말이랑 원숭이랑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해야 해. 넌 통역사, 아니카는 회의록 담당이야. 정원 한복판에 커다란 천을 깔고 그 위엔 말 알폰스와 원숭이 넬슨이 자리를 잡았어요. 삐삐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에게 물었죠. 알폰스 씨, 당신은 왜 당근보다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말은 여느 때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사과를 우적우적 씹었고 삐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중요한 의견이야. 당근은 질겨서 이가 아프다래. 넬슨은 삐삐의 어깨에 앉아 모자를 쓰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고 아이들은 웃음을 참느라 배를 잡았어요. 하지만 삐삐는 끝까지 진지했죠. 오늘 회의는 아주 성공적이었어. 다음엔 너희 집 고양이들도 초대할게. 그날 오후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어요. 삐삐랑 있으면 평범한 하루가 동화처럼 변해버려. 삐삐는 진짜 마법사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웃으면 모두의 하루의 빛이 퍼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진지한 표정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바로 교육감이었죠. 삐삐의 교육 문제를 걱정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빌라빌라 콜라에 보낸 거예요. 어린아이가 학교도 안 다니다니 이건 무책임한 일이에요. 부모님이 없더라도 사회가 지켜줘야죠. 부인은 삐삐 앞에 앉아 정중하게 말했어요. 삐삐, 너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야 한단다. 삐삐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학교엔 왜 가요? 벌써 다 아는걸요? 정말? 구구단도? 당연하죠. 7곱이 49, 8곱이 63 뭐 그런 식이에요. 교육감은 어이없어 했지만 아이처럼 웃음이 나기도 했죠. 결국 삐삐는 하루만 학교를 체험해 보기로 해요. 그리고 다음날 삐삐는 학교에 갔습니다. 책가방 대신 큰 자루를 어깨에 메고 머리엔 밀짚 모자를 쓰고 말을 학교까지 끌고 왔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얘들아, 오늘 새 친구가 왔단다. 잘 부탁해요. 교실에 들어선 삐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수업 말고 숨바꼭질부터 하죠.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수업이 시작되자 삐삐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지금 창밖에 참새가 싸웠어요.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들 킥킥 웃고 선생님은 머리를 싸맸죠. 삐삐는 진심이었어요. 책 속의 정답보다 지금 일어난 일에 더 관심이 많았고 교과서 속 세상보다 눈앞의 세상이 훨씬 재미있었죠. 결국 수업은 엉망이 되었고 선생님은 말했어요. 삐삐야, 넌 너무 특별하구나. 하지만 이곳은 너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삐삐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학교는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은 앉아만 있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 대신 저는 내일 나무에 올라가 별을 세어볼 거예요. 마을 어른들은 점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없이 학교도 안 다니고 어른의 보호도 받지 않고 혼자 사는 아이. 물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었지만 저러다 다칠지도 몰라. 아이를 돌보는 건 어른의 책임이지.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삐삐를 고아원으로 보내야 한다고요.
그날 마을의 경찰 2명이 빌라빌라 콜라의 문을 두드렸어요. 삐삐, 우리랑 같이 가자. 너에게 좋은 집이 생길 거야. 부드럽고 깨끗한 침대, 맛있는 밥, 규칙적인 생활. 그게 내게 필요하단다. 삐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왜요? 전 여기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침대는 벽장에 눕혀도 되고 밥은 제가 요리하거든요. 게다가 규칙적인 건 매일 신나게 노는 거예요. 경찰이 다가오자 삐삐는 순간 번개같이 반응했어요. 두 손으로 탁탁 허공을 찌르고 뒤로 돌더니 경찰관 한 명은 나무 위에 또 한 명은 닭장에 빠졌어요. 삐삐는 웃으며 말했죠. 어른들이 말하는 질서가 이런 거라면 저는 질서가 싫어요. 한바탕 소동 후에 경찰 둘은 삐삐를 고아원에 보내기를 포기했어요. 삐삐는 평소처럼 유쾌하게 말했지만 그 말 끝엔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떨림이 스며 있었어요. 나를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그럼 나도 어른처럼 살아야겠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양말을 짝 맞춰 신고 무엇보다도 도마뱀을 베개 밑에 두면 안 된다고 하겠지? 그녀는 익숙한 농담으로 웃었지만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쾌활한 말투 속에서 어딘가 외롭고 쓸쓸한 기운이 번졌죠. 그리고 그날 밤 삐삐는 웃지 않았어요. 삐삐는 침대 위에 턱을 개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별빛은 조용히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촛불을 켜고 침대에 앉아 혼잣말하듯 속삭였죠. 아빠는 바다 건너 어딘가에 계시고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지. 나는 혼자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지만 그 밤의 고요함은 삐삐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빠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람들은 제가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빠 엄마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 순간 빌라빌라 콜라의 벽에 걸린 그림자가 부드럽게 흔들렸고 어디선가 바다의 파도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어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삐삐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씩씩한 아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걸. 그리고 토미와 아니카는 말했어요. 삐삐는 우리 친구야. 가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삐삐가 여기 있는 한 이 동네는 더 이상 심심하지 않아. 그날 이후 누구도 삐삐에게 고아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녀의 집, 그녀의 방식, 그녀의 삶은 모두가 존중해야 할 진짜였거든요. 삐삐 롱스타킹은 말해요. 세상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라고요. 어른들은 삐삐에게 정해진 길을 강요했지만 삐삐는 늘 자기만의 색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말하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다음날 아침 삐삐는 다시 말했죠. 좋아. 오늘은 새벽부터 도넛 반죽을 시작해볼까? 그녀는 다시 웃었어요. 삐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가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 세상에 이렇게 말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좋아. 조금 이상해도 조금 다르게 살아도 나는 나답게 살 거야. 지금 이 순간 삐삐처럼 당당하게 빛나는 당신의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도 당신만의 색으로 멋지게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명작,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